네, 앞서 보신 것처럼 가계소득 분배가 계속 나빠지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올 들어 나빠진 고용 상황도 가계소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올해 3분기, 그러니까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인 반면에 이 5분위는 11% 넘게 늘어났거든요. 예. 1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취업자 수가 1분위 가구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고 이 5분위 가구는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등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은 업종이 부진하면서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은 1분위 소득은 나빠졌고요. 이 반대로 상용직 근로자가 많은 5분위의 경우에는 취업자 수 증가가 이 근로소득 증가로 연결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네. 효과가 좀 약한 것 같거든요. 네, 실업급여나 기초연금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그 자금을 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1분위에는 20%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또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을 정부의 재정으로 막아낸 셈입니다. 지난 9월부터 보면 기초연금 상한이 늘어났고 또 아동수당이 신설이 되면서 소득 지원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9월에 생겼기 때문에 7월부터 9월까지를 반영하는 이 3분기 지표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고요. 예. 또 지급 상한이 늘어난 것이지 일률적으로 지급액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좀 미미했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3분기까지 소득 분배가 나빠지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부가 소득을 늘리려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높였고 또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또 늘리는 방안을 취했는데요. 예. 오히려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종업원을 줄이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이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성장률 자체도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와대와 정부 입장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소득분배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청와대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자료를 내면서 이번 통계를 두고 소득분배 악화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밝혀서 현실 인식이 좀 동떨어진 건 아니냐, 현실과 좀 뒤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홍남기 그리고 김수현 새 경제팀이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거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